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3일 토요일 아침 8시 12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약 40여 분 정도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의 후원입니다. 뒤뜰에 나와서 푸르른 실록의 계절을 실감할 수 있는 녹지를 배경으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산책로가 있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교육사관학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1976년에 설립된 47년 전통의 은행원 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의 요람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제가 오늘 9시부터 6시까지 온종일 여신 법률 강의가 있어서 출강을 했는데요. 아침 일찍 와서 한국금융연수원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가볍게 러닝머신을 달리고 샤워한 직후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 후원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테쿰새의 저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6월 1일, 즉 이틀 전입니다. 6월 1일에 미국의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그 도시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장에 참석을 하시고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신 다음에 자리로 되돌아가던 길에 검은 모래주머니에 걸려가지고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됐다라고 외신에 대해서 특필이 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고령이시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께서 1942년 11월 20일 생이시기 때문에 만 80세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 대통령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들이 임기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했던 사건, 그게 바로 테쿰새의 저주와 관련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40분 정도 테쿰새의 저주와 관련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6월 1일 날 그러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모래주머니에 발이 넘어져서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진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 6월에는 자신의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의 주립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페달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시기도 했다 합니다. 그리고 2년 전, 즉 재작년 3월에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의 그 계단을 그 활주로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 계단을 오르는데요. 계단을 오르다가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3번이나 넘어지는 그게 동영상이 언론에 다 그 조회가 됩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 시절이었던 2020년 11월에는 그 애완견과 놀아주다가 또 그 넘어져서 오른쪽 발목이 실금이 가서 한동안 발을 절뚝거리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령자이신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자주 넘어지니까 뭐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냐, 뭐 그런 건강 이상설이 계속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 대부분이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대통령께서 건강하셔가지고 임기를 다 채우시고 임기 채우신 다음에 퇴임하고도 만수무강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건강하게 임기를 채우시고 은퇴하셔서도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태풍새 저주와 관련해 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앉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태풍새 저주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태풍새 저주가 뭔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조 바이든 대통령님을 먼저 언급을 드렸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셨던 2020년이 태풍새 저주와 관련된 당선 연도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그 태풍새 저주를 받으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최근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태풍새 저주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2년도 지금부터 211년 전입니다. 1812년이면 지금부터 211년 전의 사건인데요.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과 별도로 있었던 게 지금부터 211년 전인 1812년에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입니다. 미영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디언들은 미국이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의 플리머스항에 입항해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은 미국이 정착하는데 농사 짓는 방법, 혹독한 기후를 견뎌내는 방법, 다양한 삶의 노하우를 인디언들은 그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게 많이 삶의 노하우를 전수를 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미국인들은 배은망덕하게도 그 인디언들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고 일정한 그 거주 지역으로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가둬두는 그러한 인디언 박해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지금부터 211년 전인 1812년 미영전쟁 당시에 인디언들은 그거에 대한 보복 비슷하게 그러한 조치로서 미영전쟁 때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태꿈새 저주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과 연합군을 형성했었던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 테쿰세는 굉장히 무공이 출중하고 지도력이 카리스마가 있었고 원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과 싸움에 있어서 영국에게 많은 지원 역할을 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테쿰세를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살당한 테쿰세가 사살했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냐면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테쿰세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이러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요.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인데 그 전에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분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으로, 그분은 한 인물인데 대를 두 번 사용했습니다. 22대와 24대. 그래서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신데요. 그 많은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케이스가 딱 8명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보니까 언젠가는 목숨을 잃지만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확률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미국의 대통령 45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케이스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1848년에 당선됐던 테일러 대통령은 테쿰세의 저주에 나오는 20년 주기설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은 1848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테쿰세의 저주에 표현된 20년 주기설과 관련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참고로 1848년에 당선됐던 테일러 대통령은 식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테쿰세의 저주에 언급된 20년 주기설과 관련이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의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 7명은 바로 테쿰세의 저주와 100% 일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정말 테쿰세의 저주가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쿰세 저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명의 대통령한테 이제 적용이 되냐면, 첫 번째, 그 테쿰세를 사살했던 미영 전쟁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바로 저주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은 윌리엄 해리슨이 1840년에 당선이 됩니다. 자,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1840년 당선이면 1의 자리수가 0이고 10의 자리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되기 때문에 테쿰세의 저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총 7명 중에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 제9대 미국 대통령이고요. 20년 주기설입니다. 두 번째는 1860년에 당선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세 번째, 1880년에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년 주기설인 1900년에 재선이 된, 초선이 아니라 재선이 된, 1900년에 재선이 된 맥킨리 대통령이 또 이제 암살이 되고요. 네 번째 희생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920년에 당선이 된 하딩 대통령,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1940년에 3선이 된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이 4번 당선이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32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1940년에 3선이 됩니다. 3선. 그분이 여섯 번째 희생자고, 그 다음에 20년 주기설,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1840년부터 1960년까지 무려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 7명 중에 5명은 공화당 출신이고 2명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7명 중에 4명은 암살을 당했고 3명은 병으로 죽습니다. 병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희생 대상자가 바로 미영 전쟁이 1812년부터 1813년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미영 전쟁 막바지였던 1813년에 테쿰세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겼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주를 했던 시기가 1813년이니까 지금부터 무려 21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10년 전인 1813년에 테쿰세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그러한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요.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그 저주를 받았던 윌리엄 해리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즉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 총사령관으로 테쿰세를 저주했고, 테쿰세가 죽으면서 저주의 말을 할 때 저주를 받았던 윌리엄 해리슨이 그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1840년 말씀드린 것처럼 2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가 짝수인 4라는 숫자 1840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테쿰세 저주가 적용이 되는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듬해인 1841년 3월 4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미국의 제9대 대통령입니다. 참고로 그분의 손자가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는데요. 첫째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부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와 제43대 대통령 아들 부시도 부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제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12촌 지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테쿰세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인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여하튼 윌리엄 해리슨이 1841년 3월 4일에 대통령에 취임을 할 때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 연설을 한 100여 분 정도, 100분 정도 합니다. 1시간 이상. 그때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옷도 입지 않고 외투도 입지 않고 비를 그대로 맞고 우산도 쓰지 않고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호기를 부렸냐면 그 당시에 취임할 때 연세가 만 69세였기 때문에 고령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세계 최강국가 미국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27년 전 미영전쟁의 영웅으로서 이 정도 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호기를 부리고 객기를 부려가지고 비를 맞고 1시간 이상 취임사를 낭독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비를 쫄딱 맞고 그렇게 취임사를 낭독을 했었던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결론은 그늘 속에 얼굴을 다시 넣습니다. 결론은 급성폐렴에 걸립니다. 급성폐렴에 걸려가지고 딱 한 달 동안 병상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자, 병상에서 급성폐렴으로 투병하다가 임기 한 달밖에 이 직무 수행을 못하고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제9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고 테쿰세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첫 번째 희생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자는 여기에 좀 뒤로 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왔습니다. 아까는 여기 금융연수원 후원에 스프링클러가 또 작동이 되고 있어서 물이 분사되고 있어서 물에 안 맞으려고 좀 멀리 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에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오는 게 기둥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윌리엄 해리슨 제9대 미국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자가 1860년에 초선이 됐고 1864년에 재선이 됐던 그 유명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통령 랭킹 1위, 바로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남북전쟁의 영웅으로서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가지고 미국이 분단을 피하게 되고 세계 최강 국가의 소속을 만드는 인물이 바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신데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든 간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그 다음이 랭킹 1위가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3위가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4위가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5위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이런 순입니다. 여하튼 링컨 대통령은 1864년에 재선이 되고 재선 임기가 시작된 1865년 4월 9일에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한테 항복을 해가지고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한 걸로 끝났는데요. 그로부터 5일 후에 1865년 4월 14일에 바로 링컨 대통령께서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가 이루어진 직후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부인 도트 영부인과 함께 연극을 관람하시다가 그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 중에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인 부스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되시고 다음날 새벽인 4월 15일 새벽에 운명을 이제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당선된 연도가 초선이 된 연도가 1860년이기 때문에 태쿰스의 저주에 해당되고 20년 주기로 계속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암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로부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장남이 로버트 토드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장남 이름이 로버트 토드 링컨인데요. 그 장남은 역대 태쿰스 저주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 7명의 그 사망 중에서 3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첫째 아버지와 관련이 되고 링컨 대통령과, 두 번째는 20년 후인 곧 말씀드릴 세 번째 희생자인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과도 관련이 됩니다. 가필드, 그 다음에 네 번째 희생자인 1900년에 재선이 됐던 맥킨리 대통령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남이었던 로버트 토드 링컨은 자기가 역대 태쿰스의 저주와 관련된 대통령 7명 중에 3명의 죽음의 현장이라기보다는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절대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다라는 이제 소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희생자는 1880년에 당선이 됐던 가필드입니다. 가필드는 임기 6개월 정도 수행하시다가 암살이 되셨는데요. 암살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 금융연수원 후원 녹지대가 멋집니다. 36분입니다.
36분이기 때문에 한 20분 더 촬영할 수 있습니다. 8시 36분입니다. 자, 가필드 대통령은 임기 한 6개월 수행하다 암살되셨는데요. 암살 이유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희생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에서 부스라는 영국 배우한테 암살됐고, 암살 이유는 남북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해버리고 남부가 패배하니까 남부의 극렬한 지지자였던 그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 부스한테 암살이 됐습니다. 암살 사유가 이제 딱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가 암살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대통령 가필드가 당선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던 인물이 기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토. 그 기토라는 인물이 자기가 대통령 가필드 당선에 기여를 했으니까 프랑스 공사 자리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악관과 가필드 대통령은 그 정도로 기여한 바는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해버리니까 그 기토라는 인물이 앙심을 품고 그 당시에 그 가필드 대통령과 아까 말씀드렸던 링컨 대통령 장남인 토드 링컨이 시카고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토라는 인물이 바로 가필드 대통령을 이제 암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 현장에 링컨 대통령의 장남이었던 토드 링컨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 장남은 아버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되고 그 20년 후에 당선됐던 가필드 대통령의 죽음 현장에서도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암살이 된 분이 세 번째 희생자인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희생자는 1900년에 재선된 인물입니다. 재선. 즉 1896년에 초선이 되고 1900년에 재선이 됐는데요. 1900년도 태권무소의 저주 20년 주기설에 해당 연도에 해당이 되죠. 자, 1900년이면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도 0이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재선도 당선이니까요. 1900년에 당선된 그 맥킨리 대통령이 이제 네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참고로 초선이 됐던 1896년에 대통령 맥킨리가 북미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 해발 6,194m 그 고지 명칭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현직 대통령인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맥킨리봉으로 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동안 북미 최고봉은 알래스카에 있는 해발 6,194m 맥킨리봉이라고 명칭을 칭해 왔는데요. 그걸 한 119년이 지난 2015년에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 시절에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이제 명칭으로 정하고 싶어하는 데날리봉으로 변경하라라고 교통정리를 해서 현재는 맥킨리봉이 아니라 명칭이 데날리봉입니다. 데날리봉은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 즉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데날리봉입니다. 자, 그래서 맥킨리 대통령이 그러게 암살이 됐는데요. 1900년에 재선이 되고 재선 임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1901년에 암살이 됐습니다. 암살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98년에 즉 맥킨리 대통령의 초선 임기였죠. 1898년에 바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자어로는 미서전쟁이라 하죠. 미서전쟁, 미국과 스페인. 자, 우리가 과거에 중국 문화권이다 보니까 프랑스어, 서반아어, 또 독일어, 구라파, 이게 다 중국식 음차 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구라파라고, 프랑스를 불란서라 하고, 이탈리아를 이태리라고, 스페인을 서반아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시 제2외국어 프랑스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뭐 스페인어도 있지만 스페인어를 서반아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 스페인 전쟁을 미서전쟁,
미국 할 때 미자에다 서바나 할 때 서자에서 미서전쟁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189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제국주의의 대열에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고, 반면에 패배했던 스페인은 남미 쪽에 있던 수많은 식민지를 차츰 잃어가게 되고, 또 필리핀이라는 식민지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 미서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했고,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 하죠. 아나키스트 이론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맥키니 대통령을 암살을 해버립니다. 즉 미서 전쟁이 1898년 맥키니 대통령 임기 1기 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앙심을 품은 거죠. 미서 전쟁에서 스페인이 진 거고,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가 어디에서 맥키니 대통령을 암살하냐면, 자, 뉴욕주에 버팔로가 있습니다. 버팔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1년에 전 미국 산업 박람회가 열렸고, 그곳의 대통령이었던 맥키니가 리셉션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맥키니 대통령은 만나는 사람하고 일일이 악수하는 게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링컨 대통령의 장남이었던 로버트 토드 링컨도 참가를 했고,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 장남하고 맥키니 대통령이 악수한 직후에 그 암살범이 맥키니 대통령과 악수하는 척하면서 이 손에 리볼버 권총을 쥐고 있었고, 그 권총을 손수건으로 가린 상태에서 악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맥키니 대통령은 의심하지 않고, 원래 만나는 사람 다 악수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링컨 대통령 장남하고 악수한 직후에 그 암살범하고도 이제 악수를 하게 됐고, 그 암살범은 손수건에 가려진 그 리볼버 권총을 발사를 해가지고 바로 그 맥키니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키니 대통령은 4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희생자는, 그래서 링컨 대통령 그 장남 로버트 토드 링컨은 자신의 1860년에 당선된 자신의 아버지 링컨 대통령,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 1900년에 재선이 된 맥키니 대통령, 이 세 사람의 인물과 세 사람의 암살 때 현장에 링컨 대통령 암살 현장 포도극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아들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 현장에서는 기차역에 함께 있어서 직접적으로 암살 현장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900년에 재선이 된 맥키니 대통령의 암살 현장에도 같이 뉴욕주의 버팔로에 같이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3명의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이 됐던 링컨 대통령의 장남은 그 뒤로는 대통령과는 절대 접촉을 안 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하튼 맥키니 대통령이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으로 이제 태꿈새 저주에 따라 적용이 돼가지고 암살된 4번째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대통령은 1920년에 당선된 20년 주기로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 계속 죽어갑니다. 5번째 희생자는 1920년에 당선된 하딩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1921년에 취임을 했고, 취임 3년차 했던 1923년에 대통령 주치의는 좀 휴식을 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공화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다음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는 전국 순회에 정치 연설을 자주 다녀야 된다라는 그 강력한 권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움직이다가 미국의 북서부 워싱턴주에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가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호텔에
옮겨져 가지고 얼마 있다가 바로 심장마비로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입니다. 병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누가 희생이 되냐? 1940년에 3선이 됐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대통령을 2번씩만 했던 이유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부터 1797년까지 임기 2번 8년만 하고 국민이 박수 칠 때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념에 따라 물러나니까 그게 아름다운 관행이 돼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임기를 최대 2번까지만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관행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관행을 깨버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독재다, 장기 집권 독재다라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걸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3선, 4선까지 당선될 수 있는, 즉 전쟁 중에는 장군을 바꾸지 마라. 전쟁 중에는 장군을 교체하지 않는다. 장수를 교체하지 않는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2차 세계대전 6년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통령을 계속 3선, 4선까지 당선이 됐었던 겁니다. 여하튼 그분은 4선 임기 3선 된 연도인 1940년이 테쿰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인 거죠. 그분이 4선 임기가 시작된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뇌출혈로 병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일 후에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5월 8일에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하고 다음 날인 5월 9일은 독일이 구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희생자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6년을 거의 승리로 이끌어 왔는데 히틀러 암살이라는 그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는 그 사건, 히틀러 암살 18일을 앞두고 뇌출혈로 사망해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쾌감을 만끽을 못하고 테쿰스의 저주의 여섯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1947년에 아예 헌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이제는 대통령은 임기를 2번 초과해서 할 수 없다 라고 아예 헌법에 명문화했고, 헌법에 그게 효력이 발생이 되려면 미국의 연방, 상원, 하원 각각 3분의 2씩 통과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연방 국가다 보니까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이 해당이 되는 주의회에서 승인, 비준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게 47년에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국회의원 3분의 2씩이 찬성해서 연방의회에서는 통과됐는데 그게 미국의 50개 주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들의 그 비준을 받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47년부터 1951년까지 4년의 그 비준 절차 끝에 드디어 1951년 우리 대한민국이 6.25 한국전쟁 당시입니다. 그때 1951년에 미국의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에서 그걸 주의 의회에서 비준을 해서 그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951년 이후에는 미국은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임기를 2번을 초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희생자가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61년 1월 20일에 취임하고 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됩니다. 자, 오스왈드가 암살을 했는데요. 오스왈드가 그 댈러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이감이 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 있던 그 나이트 클럽의 사장이 오스왈드를 저격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왜 오스왈드가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건지, 정말 오스왈드가 암살한 게 맞는지. 오스왈드는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암살하지 않았다라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부인 제클린 여사가 이렇게 무게차를 타고,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 하다가 쫙 6층 건물에서 한 30m 정도 거리에서 조준사격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뇌가 이렇게 다 이렇게 파괴되면서 뇌수가 다 퍼지면서 암살이 되는 그 끔찍한 암살이 있었는데요. 체포됐던 오스왈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조를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그 댈러스 경찰서 맞은편에 있던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암살범으로 용의자인 오스왈드를 저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정말 배우 인물, 정말 오스왈드가 사살한 건지도 밝혀지지 못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60년 동안 음모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됐으니까 올해 11월 20일이면 암살 60주년인데요. 지금까지도 음모설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죽였냐, 뭐 이런 음모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7번째 희생자고요. 그래서 태권브의 저주가 바로 1840년에 당선됐던 구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던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 그 7명 중에 5명은 공화당 출신, 4명은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은 플랭클린 루즈벨트와 존 F 케네디, 나머지 5명은 다 공화당입니다. 그 다음에 4명은 암살, 3명은 병으로 죽습니다. 암살은 링컨, 가필드, 맥킨리,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병으로 죽는 사람은 윌리엄 해리슨, 하딩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태권브의 저주 7명을 말씀드렸고요. 또 20년 후인 1980년에 당선됐던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53분이기 때문에 3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총을 맞긴 했는데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고,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있어서 긴급 후송이 돼서 수술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들한테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우호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태권브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인데 인디언들의 생계 수단 중에 하나였던 카지노 운영을 허가를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인디언들한테 카지노 운영 영업을 해도 좋다라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펼쳐서 태권브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대통령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됐다. 제 40대 미국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 후인 2000년, 새천년이죠. 2000년에 당선된 아들 부시 대통령은 임기 초년도인 2001년에 9.11 테러 일어나고 2002년에 바로